새롭게 떠오른 블로불사의 재료는 이제 바로 피였습니다. 자, 연금술에서 이제 피는 단순히 체액이 아니라 이제 생명과 영혼을 지닌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연금술사들은 이제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이제 피를 블로불사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피를 먹었구나. 아, 그때 무슨 생리혈도 마셨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아우, 무슨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제 15세기 이탈리아의 저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였던 마르실리오 피치노에 의해서 이제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피치노는 젊은 혈액이 이제 노인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피를 마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노는 의사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의 왼쪽 팔에 있는 거의 열리지 않은 혈관에서 1온스나 2온스의 피를 거머리처럼 빨아야 한다. 여기면은 근데 진짜 그 동맥 막 이런 거 맞아요. 그걸 먹으라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저렇게. 얼마나 그 영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면 저런 것까지 했을까. 네, 1온스는 약 30ml 정도 되는 양입니다. 피치노는 신체 건강한 젊은이의 혈액을 약 30에서 60ml 정도 마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피를 마시는 게 이제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불쾌하다면 이제 피를 맛있게 먹는 법도 에이, 전술. 설탕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쨌든 약간 비리잖아요, 일단. 기본 네, 자체 네, 맛 네. 자체가. 얼음이랑 설탕 넣고 거기다가 이제 탄산수 넣어가지고 하이볼처럼 에이드. 블러드에이드로. 네, 대략 비슷합니다. 예, 바로 이제 피에 설탕을 넣고 서서히 중탕을 해서 마시라고 합니다. 예. 맞네. 진짜 씨. 실제로 17세기 수도사들이 운영하던 프란체스코의 약국이라는 데서는 혈액잼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잼?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액잼에 쓰이는 혈액이 조금 울긋불긋한 혈색이 좀 붉은 사람의 것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잼을. 진짜 별. 아. 자, 이렇게 이제 피를 먹는 행위로 건강해지려는 시도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걸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교황 인노첸시오 8세였습니다. 이분은 교황이 그랬다고요? 네. 인노첸시오 8세는 68살의 나이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의사의 제안을 받고 젊은 피를 찾아 나섰습니다.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자, 이때 교황은 이제 누구의 피를 선택했을까요? 또 어린 친구들 피겠죠. 그렇죠. 예, 바로 3명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저기 소년이 쓰러져 있네요. 죽은 거 아니죠? 설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노첸시오 8세는 소년들의 팔에 상처를 내고 그들의 뜨거운 피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탓에 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황 역시 피를 먹었다고 해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쉽게 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이제 단두대로 사형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길로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형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목이 잘린 순간 피가 나올 때 그거를 판매를 했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영생 또는 장수로 이어진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이때 뱀파이어가 나왔겠네, 진짜로. 소설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 교수님, 이게 근데 사실 피를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예, 당시 사람들의 믿음처럼 이제 피를 먹는 것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생물이나 기생충의 감염에 위험이 있고요. 그렇죠. 혈액에는 이제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철 중독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혈관의 내분비와 관련된 특정 화학 물질을 이제 주사를 하면은 기력이 막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89년에 파리에서 일명 회춘 주사를 발표해서요. 큰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자, 브라운 세카르가 만든 회춘 주사는 이제 동물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이것의 분비물을 주 재료로 활용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우리가 뭐 그 일식당 같은 거 갈 때
정소로 만든 음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정소로 만든 음식이 있다고요? 고님 아니면 그 무슨 막 하얗게 생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오. 정소에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단 한 번에. 정소의 분비물이면 그거 아니에요? 다양한 분비물이 나와요 정소에서. 아 그래요? 네, 사람을 회춘시키는 이 주사의 성분은 바로 어린 개와 기니피그의 고환을 으깨 추출한 액체에 고환의 혈액과 정액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고환이야. 네. 솔직히 근데 고환과 정액을 뭐 왜 사용한 거죠 하필이면? 네, 이게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고환의 분비물인 정액에서 탄생하고 자란다는 점을 근거로 고환과 정액을 이제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고환으로 동물 실험을 하던 브라운 세카르는 이제 고환의 기능을 되살린다면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고환과 정액을 활용해서 이제 회춘 주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사가 효능이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진짜 효능이 있었을까요? 앞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브라운 세카르는 주사를 맞은 뒤에 45kg나 더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 수 있다고도 하고 네? 소변 분사의 평균 길이도 25%나 늘어났다면서 자신이 이제 회춘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믿기 어려운데요. 당시에 이제 한 과학자는 왜 교수가 70이 넘으면은 은퇴해야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지. 이제 빚고 왔고요. 독일의 한 의학 저널은 망령이 난 노인의 일탈행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좀 너무 비과학적이긴 해요. 얼핏 맞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지만 이제 회춘하고 싶었던 대중의 반응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카르의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주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와 사고 싶었구나. 네. 문소희 씨, 이 세카르의 주사가 인기를 끈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 주사를 맞고 경기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투수였던 퍼드 갤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889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주사의 회춘 효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퍼드 갤빈의 기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주사의 효능을 광고하기도 했어요.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뭐 얻어 걸린 게 좀 있네. 정액 주사 맞고서 잘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주사의 인기는 한순간에 이제 뚝 끊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죽어요. 네, 맞아요. 누가 죽어요. 본인이 네.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바로 회춘에 성공했다던 브라운 세카르가 5년 뒤인 76세에 이제 뇌졸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회춘 주사의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회춘에 대한 이제 관심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카르의 연구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춘 요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외과 의사 세르즈 보르노프가 고안한 회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에요 이번엔? 네, 이번엔 수술입니다. 더 무서운데? 자, 19세기 말 이집트 왕의 주치의였던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왕의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거세한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도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환관한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뭔가 막 늙질 않는 건가? 오래 사는 건가?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관들을 보니까 콧수염이 없을 뿐더러 이제 비만이고 병약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한 예로 45세에 죽은 한 환관은 90세의 노인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왜지? 이제 이처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환관들을 보면서 이제 보르노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네. 그럼 고환을 다 좀 붙여주는 더 거예요? 달아야 돼요? 뭐. 그래서 보르노프는 환관들은 고환에서 생산되는 분비물에 결핍이 생겨서 일찍부터 이제 노화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보르노프는 1910년에 파리에서 병원을 개업한 후 이전에 떠올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뭐지? 그래서 1917년
염소의 고환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1918년에 이제 어린 숫 양의 고환을 늙은 숫 양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다 이식하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징그럽다. 와. 네, 사진은 이제 보르노프의 양 고환 수술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 때 당시에 저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이식한다는 게 수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환 이제 세포를 이식하니까 이제 늙은 숫 양의 털이 뭐 두꺼워지고 성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오?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다. 한마디로 그냥 회춘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까지 한 120번 정도의 실험을 거치면서 이제 고환과 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점차 더 확신을 더해갔다고 합니다. 고환 전문가가 됐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보르노프는 이제 인간에게도 실험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르노프는 인간에게 어떻게 회춘 실험을 했을까요? 같은 방법 아닐까요? 고환 이식을. 근데 어린 고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누가 떼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니겠죠. 동물 거를 쓴다고요? 네, 동물 걸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남의 거 고환 달고 살고 싶진 않아요. 동물의 것을 인간한테 이식하면은 안 되지 그게 않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보르노프 생각에는 이제 가장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인 이제 원숭이 고환을 사용해서 회춘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한테. 감히 단언컨대 원숭이는 강인한 신체와 질 좋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고통받는 주요 부위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지 회춘한다 해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보르노프는 어린 원숭이의 고환을 얇게 썰어서 환자의 고환에 꿰매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와, 얇게 썰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일 것 정말. 같아요. 짜증난다 진짜. 아. 저 동물 학대다 완전. 진짜. 아, 자, 이거는 이제 원숭이를 수술 중인 보르노프와 조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보르노프는 수술 효과로 이제 성욕이 향상되거나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게 되거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뭐 안경이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 수명 연장 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수술 후에는 회춘 효과가 확실히 있었나요? 진짜. 자, 과연 어땠을지 이제 실제 수술한 사람들의 이제 수술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아, 보겠습니다. 너무 같이. 끔찍하다. 네, 이 남자는 이제 73세로 병원에 있었던 노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르노프의 수술을 받은 지 1년 후 지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젊어진 것 같죠? 그냥 살이 좀 찐 붙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보기 좋아졌는데? 얼굴 살이 찢었어. 다른 사진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비교군을 봐야지. 사진의 남성은 이제 74세라고 합니다. 오? 진짜? 저건 말도 안 잠깐만. 되는 수준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76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옛날 어떠 젊을 보입니까? 시절 같아요. 뭐야. 저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대박 났겠는데? 네, 회춘 수술의 결과가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기야 사기. 와,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만큼 인기가 많으냐면 이 1920년대 프랑스 합창 단원의 1년 이제 연봉이라 그러죠. 1년 연봉 정도의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받았네요. 네네. 이 당시에 이제 보르노프 회춘 수술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세상은 내 유해로 살아갈 것이다. 내 모피를 가진 여자 그리고 남자. 아 악당들. 원숭이가 하는 얘기죠? 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해. 원숭이가 말만 했으면 저렇게 딱 얘기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평은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모피는 물론 남성들의 회춘 수술까지 원숭이를 사용하는 행태를 이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자 보로노프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성 하나를 사서 이것을 만들었다는데요. 에이, 그럼 뻔하지 뭐. 네. 너무 뻔한데요? 네, 원숭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었겠죠. 데르트. 네, 맞습니다. 보르노프는 이제 수술이 인기를 얻자 수술 재료인 이제 원숭이 고안 공급이 중요해져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으로 이어지는 그리말디에 이제 원숭이 우리를 만들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진짜. 원숭이를 번식시키고 막 이렇게 했나 보다, 저 아이. 응, 아, 인간 혐오 온다. 인간의 욕망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노화로 인해서 이제 늙고 병든 장기를 이제 젊은 새 장기로 갈아 끼우면은 이제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런 장기 이식 연구에 앞장선 사람은 이제 오늘날 이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소련의 외과 의사 블라드미르 데미코프였습니다. 데미코프는 이제 인간의 장기 의식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1937년 이제 세계 최초로 인공 심장을 만들어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부터는 동물들끼리 장기 이식 실험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폐, 이식 등의 수술을 동물들한테 해서 성공을 시킨 소련의 천재 의사라고 합니다. 아, 더 무서운데? 이건 무섭다. 그리고 이제 이 천재 의사는 이제 장기 이식 연구의 일환으로요,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심지어 실험이야? 데미코프는 이제 손상된 장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 이식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다리가 달린 작은 개의 머리를 큰 개에 이식시켜서 이제 머리가 2개 달린 개 수십 마리를 이제 만든 거죠. 너무 충격적이다. 사실은 이 블라디미르 데미코프의 실험 자체가 우리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잔인하고 비윤리적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장선으로 장기 이식의 발전을 도움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아, 진짜 끔찍해. 아유.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머리 이식 수술은 이후 이제 장기 이식을 할 때 이식 기술과 면역 억제 연구, 신경 연결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그 머리 이식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가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볼까요? 지난 5월? 아니 그러면 나 이거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죠? 근데 아니, 조건이 동물도 안 됐는데. 까다롭지 않을까? 뭐냐면 뭐 신체 조건도 되게 비슷해야 되고 뭐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뭐 나는 계속 조건이 면역 많을 거부 텐데.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머리 이식 수술이 성공하려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를 자르고 뭐 접합을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이제 손상되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서 뇌 손상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 산소나 혈액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 그리고 수술이에요.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신체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면역 거부 반응도 이제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쵸, 아직 안 될 것 같아. 이런 수술들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제 몸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뇌사 환자와 몸은 죽어가지만 정신이 멀쩡한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두 사람 모두 온전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강한 뇌가 있는 암 환자의 머리와 뇌사 환자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로 결합하면 혹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설은 아직은 가설이지만 젊은 뇌사 환자와 이제 노인의 머리를 바꾸어서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여 뭐 영생을 가능하게 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제 커다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